김태현의 정치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 원래 오늘요 이두하 대변인 예. 제가 대장동을 특집 토론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또 이슈가 하나 생겨가지고 현근택 대변인 한숨을 돌릴 시간을 좀 드리려고. 자, 임금왕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주술 무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그런 의미라면 손바닥에 쓰겠습니까? 뭐 손바닥에 이거 주술을 여기다가 부적을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쿠팡 우리 화재 사건 났을 때 이제 황교익 씨 먹방을 그 이재명 지사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그 먹방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됐잖아요. 의도치 않게.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모친이 점쟁이한테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크게 될 인물이라고 들어서 잘 키우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열심히 키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도 이제 빨간색 선호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뭐 이름도 2표에서 판표에서 중표로 바뀌는 과정에 역술인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이런 게 좀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게 희화화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말 그런 의미였으면 손바닥에 썼겠습니까? 예. 이게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시는데 저는 근데 판표에서 준표된 건 알았는데 처음에 2표였던 건 몰랐어요. 아, 그렇대요. 네.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다음에 저도 오늘 알았는데 빨간색은 뭐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기사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생일도 그렇고 엄마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이거를 쓴 거를 우리가 방송 토론에 나와서까지 그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 토론이라는 게 지금 선거는 방송 토론이 거의 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여준다.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그냥 혼자만 알고 있고 아니 정치인들 다 아시겠지만 저 출마하거나 이럴 때 물으러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뭐 신년 되면 우리 부인이 가서 한번 물어볼 때도 있고 있거든요. 꼭 너무 솔직해. 출마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애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신년 오면 이제 뭐 핸드폰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거를 이게 써서 이제 국민들이 보는데 의도치 않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도 보면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부인이 만났을 때도 뭐 스님이랑 만났다 그러지만 그 대학원 논문도 보면 약간 그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논문도 약간 그런 쪽이에요. 약간 뭐 운세 뭐 이런 부분이었고 또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러 갈 때도 뭐 그런 부분 데리고 갔다 모시고 갔다 그러고 이러면 계속 이제 부인도 약간 그런 관련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너무 중시 여기는 게 아니냐 정치를 할 때도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냥 하는 거 하고 평소에 의사 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21세기 진짜 4차 산업 시대에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오해가 있으셔서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날 때 모시고 갔다 이렇게 거기 이제 거기 같이 있던 인물 중에 한 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노모 씨를. 근데 저희도 그 확인을 해봤더니 정가균 전 의원님이 알리지 않고 그분을 동행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여서 전혀 관련이 없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결정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전혀 의사결정에 영향 못 미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정말 뭐 그런 의미가 있으면 여기에 왜 쓰겠습니까? 이거 손바닥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해프닝처럼 그 지지자가 그렇게 한 거고 또 후보에게 있어서 저희가 약간 이제 조언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봤죠. 근데 후보가 기본적으로 좀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아이들 이런 분들한테 좀 약해요. 그래서 뭘 하면 오히려 말리지 못하고 그냥 강자한테는 좀 강한데 약자한테는 약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게 만약에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분이 써줬으면 말렸을 것 같아. 이런 거 안 봤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연세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어때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살피지 못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 말이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 지방의 뭐 소도시에 있는 이랬으면은 뭐 옆에 할머니가 이럴 수 있는데
사시는 데가 이제 서초동 한복판인 아크로비스타 뭐 그런 뭐 주민들하고 알고 지낼 수는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과 그렇게 그런 문화가 이루어진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사모님도 한의사면서도 신수 보러 뭐 가신다고 그거랑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저기 이렇게 쓰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게 좀 이상해요. 연세 드신 분이니까. 예. 어디 그렇습니다. 저기 저 지방에 있는 어디 이런 데서나 있을직한 얘기지. 아 그건 또 네. 지방 차별 발언이 될 수 아니, 제 있습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가 와서 써졌다는 게 그 지방 차별 서초동 발언이 그 되고 있고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잘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서초동 상식적으로. 아크로비스타와 이 차별 발언이 될 수 아니.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딱 잡고 들어오시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볼게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가 가장 결정적인 큰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요건데 유동규 씨 구속됐잖아요. 네. 일단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구속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거 구속까지 될 만한 건이야? 이렇게 봐요. 법적인 것만 일단 먼저 될 짚어볼게요. 만한 사안이라고 봐요. 일단 구속 아시겠지만 뭐 범죄 혐의도 중요하지만 증거 인멸이냐 도망 염려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핸드폰 던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제 소환을 했을 때 바로 안 나갔고 그럼 이제 그게 뭐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로 딱 보는 거잖아요. 혐의 소명은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뭐 보통은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 증거 인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구속될 만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두하 변호사님께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어쩌면 구속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지금 영장에 있는 혐의가 업무상 배임하고 뇌물이에요. 업무상 배임은 고의로 이제 그 민 쪽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덜 가져오게 했다 요건 거고 뇌물은 김만배 씨한테 수익금 받았다 뭐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잖아요. 구속 기간. 그때 검찰이 뭘 더 수사해야 돼요? 뇌물이죠. 뭐 업무상 배임은 이제 사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자료가 있고 또 뭐 정민용 변호사인가요? 거기도 물어보면 알 거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회계사도 자료를 많이 제출했고 근데 유동규 씨한테 뼈 아픈 게 뭘까요? 뇌물이죠. 업무상 배임은 뭐 이 정도 금액이 아무리 크고 이렇다 하더라도 아시지만 업무상 배임이라는 건 자기가 이득을 돈을 갖고 갔든 안 갖고 갔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잘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아주 크죠. 지금 보면. 왜냐하면 아니 이게 녹취록에 나오는데 뭐 700억 얘기가 나오고 350억 이 너무 큰 돈이어서 안 와닿습니다. 근데 11억은 변호사들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 측에서도 그죠? 11억 남짓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억이 재산인 사람한테 11억을 어떻게 빌려줘요? 본인 재산 공개했잖아요.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 경기도에서 아주 고위직이라서 재산을 공개인지 등록인지 하더라고요. 2억 했잖아요. 근데 11억을 빌려줘요 업자가? 뭐 아니면 11억이 빌려줬는지 뭐 이걸 투자를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위겠습니까? 그리고 11억이면 우리 다 알잖아요. 공무원이 11억을 업자로부터 그리고 뇌물 그러면 한 30년 나오겠죠. 검찰은 무기 구형할 거고요. 그죠? 액수가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 이 부분을 압박하면 유동규 씨 입장에선 감옥에 30년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부분 고민이 커지면 이제 사실대로 말할 가능성이 크겠죠. 소위 말하는 뭐 돈이 흐름이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우리 현근택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요거 얘기가 처음 터졌을 때 처음 했던 얘기들이 설계는 내가 했다. 그다음에 쭉 짚어볼게요. 국힘 게이트다. 나의 최대 치적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 최근에 했던 얘기는 박용진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유동규 씨한테 문제 있는 게 나오면 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맞죠? 그런 얘기 했죠. 정치적 책임의 의미가 뭡니까? 뭘 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퇴나 아니면 뭐 거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 같고요. 지금 말씀 일단은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캠프 차원에서 어떤 뭐 입장을 발표할 건 없습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발표한 건 없고요. 이 두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업무상 배임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배임은 그 당시에 봤을 때 판단이 합리적이었냐. 우리 뭐 경영 판단의 원칙 여기도 제가 보기엔 적용될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민간에게 다 몰아줬냐. 지금은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어서 배임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논쟁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보기에 뭐 다툼의 여지는 있고요. 뇌물 부분은 제가 봐도 뭐 빌렸다라는 건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 돈이
이재명 지사나 이쪽으로 흘러갔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해명도 보니까 최근까지도 그 해명을 할 때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영장 청구되고 구속될 위기에 되니까 바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동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인허가 권을 주거나 이럴 때는 사실 돈이 오가는 거는 인허가 받기 직전, 인허가 받은 후 그때 가장 크거든요. 근데 2015년에 이미 이제 사업자 공모가 된 거예요. 돈 받은 건 이제 작년 12월에 관뒀고 이제 그 전후 이제 그 이후로 얘기되고 있어서 저는 뭐 돈 문제는 아마 개인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게 이재명 후보와 뭐 엮기는 쉽지 않다. 저는 뭐 관계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11억을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빌려줬다는 거 믿기 어렵다. 변호사가 뇌물죄에 있어서 제일 해명을 우리가 할 때 변론해 주는 게 그냥 빌려줬다, 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받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뭘 믿고 11억을 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서로의 이득이 맞는 게 있었지 않냐. 그럼 인허가 할 때 편의를 봐주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물론 법리적으로 어렵죠. 그럼 추정이 되겠죠. 11억을 뭐 줬는데 빌려줬는데 거기에 대한 뭐에 대한 대가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700억 얘기가 오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농담처럼 했던 말이다. 아니 농담도 아니고 농담처럼이 뭡니까? 우리 농담처럼 700억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분 커리어와 이제 우리 현 변호사님 저 김태현 변호사님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데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광공사에서 나왔는데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농담처럼인지 진담인지 700억 웃는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 어떤 비리가 있었냐? 그리고 이 사람만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만 여쭐게요. 네. 결국 이제 법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뭐 업무상 배임 공범, 그다음에 뇌물의 종착지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없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뭐 측근이니 아니니 그러는데 뭐 그것도 측근 아니라고 이제 하고 다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 최대 치적이라면서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측근들 밑에 부하 직원들이 뭐 어쨌든 돈을 많이 받고 구속이 되고 그럼 이 상황이면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나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요. 지금 들어요. 계속 이제 돈 문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보니까 아마 재산 2억 등록했었고 최근에 아마 구속될 때 보니까 오피스텔 용인에 한 군데 사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돈 빌린 경위를 아마 이혼 위자료 얘기하는 걸 보면 생활이 그렇게 뭐 제가 보기 넉넉치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는 있죠. 이분이 아마 당초에 이게 저희 처음에 2015년 설계할 때는 민간에 돌아갈 게 한 1,700억, 800억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4천억 분양까지 하면 뭐 7천억 이상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돈 문제는요.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직접 최근까지도 저희 캠프 측에 해명하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적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이제 와서 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떠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 녹취록에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언급 안 되고 있다 그랬고 있어요. 녹취록도 2019년 이후의 일이고 성남시장은 2018년 3월에 그만뒀고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는 거는 아마 이 배임 부분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뇌물 부분 문제 안 될 것 같고. 근데 배임 부분은 논쟁이 많은 부분이라 사실은 이거에 어느 부분을 정확히 배임으로 봤는지도 지금 명확치는 않아요. 지금 그 뭐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도 보면 돈 문제만 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배임 문제는 안 나오고 있어서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볼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나서 입장을 발표할 거다. 그렇죠. 당연히 그건 하겠죠. 근데 사실 유감을 표명하는 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도의적 책임 비슷한 거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국민들이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뭐 아이고 이거 조작 문서다 전혀 뭐 근거도 없는 거다 뭐 유감은커녕 뭐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 게 있나요? 괴문서라고 뭐까지 얘기한 거 보면 거기서 나온 게 있나? 이 사람은 구속됐어요. 아니, 돈 11억 뭐 운운하고 700억 운운하면 구속이 됐습니다.
그 휘하에 있던 그 검사가 어찌됐든 관여됐다는 게 지금 공수처로 넘어가는데도 뭐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 분인데. 구속 때도 아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는 뭐가 관여되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이 유동규와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선거도 같이 치르고 근데 손준성과 그 윤석열 후보가 무슨 운명 공동체입니까? 그럼 일단 지금 요거는 바로 어때요? 지위를 받는 사람이죠. 운명 공수는 아니지만. 그럼 이 대장동 문제 이거 네. 어떻게 보면 대선의 본선까지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캠프 내부에서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거 이게 왜 잘못하고는 그러냐면 위험할 수 있다 결국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사를 할 거고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뇌물이나 배임 5억 이상에 대한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아마 경찰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지만 검찰이 이 수사 제대로 못하면 수사권 다 뺏길 수 있어요. 6개 있는 것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거든요. 압수수색도 쫙 했고. 저는 오히려 공수처보다 수사 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 고발 사주 사건보다. 그러고 본다 그러면 뭐 지금 본선 후보 되고 뭐 올해 뭐 10월, 11월 이 정도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선까지는 뭐 가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지금 경찰이 사실 FIU에서 수십억 인출 이런 거 통보 받고도 수사 의뢰 받고도 5개월 뭉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도 뭐 공수처에 비해서 빨리 압수수색 나선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정영학 회계사가 언론사 그리고 유력 캠프 아마 민주당 쪽에 유력 캠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 쪽에 이 녹취록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뭉갤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요거부터 짚어볼게요. 주말에 있었던 거 중에서 저 현근택 대변인. 네네. 분위기 좋죠 지금.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지역 경선을 11번인가 하고 이제 그 선거인단 경선 3번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고 경기 서울 그다음에 선거인단도 2번 끝났잖아요. 1번 남았는데 전체 선거인단이 216만 명인데 지금 60만 명 그러니까 서울 경기 당원 30만 그다음에 선거인단 3차 30만 60만 정도 남았는데 분위기는 이제 거의 기울었다라고 보면 뭐 이제 관건은 아마 이제 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57% 그걸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관심을 옮겨간 것 같아요. 지금 얼마죠? 지금 55% 정도 54.9니까 이제 55 조금 안 되고 있죠. 사람은 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기도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치의 고향이라 볼 수 있고 서울은 또 그다음에 2차 투표가 58%였거든요. 2차 선거인단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3차 선거인단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경기도 3차 선거인단에서 되면 제가 보기에는 57%도 잘하면 근접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 출연한 정치부 기자 2명한테도 제가 똑같은 얘기 물었는데 또 물을게요. 어쨌든 지금 대장동 문제로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슈 터지는 게. 뭐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은 더 올라가요. 이거는 캠프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유를? 일단은 이게 지금 국민들이 민감하거나 당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제 당원들도 어차피 여론 많이 따라가는데요. 사실 돈 문제가 제일 커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제했냐 아니냐 배임이냐 아니냐는 좀 어렵고 법률가들이랑 관심 있고 국민들이 이제 돈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지금까지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 이상 돈 문제가 나온 게 없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거기 관련된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 법조, 언론 그다음에 예전에 뭐 국민의힘에 있던 분들 다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재명 지사가 크게 관계됐다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야당 공세에 오히려 당내에서도 우리 후보 중에서도 야당에 동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거든요. 왜 그 야당에 같이 가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은 그거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